라임 또 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권력형 게이트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사모펀드 문제가 생겨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줘서 피해가 커지고 있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까지 이쯤 되고 보니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라임 또 옵티머스 또 사모펀드 사고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예.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잊어버렸어요. 예. 예.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최요한 평론가님. 방금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데 라임과 옵티머스가 사모펀드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사모펀드고. 맞아요. 요거 관계된 사고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네. 제가 먼저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시작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게 사모펀드라는 게 예.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펀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비공개로 투자를 모집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네. 이제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비공개로 이렇게 몰래 투자하고 감시도 안 받고 하는데 도대체 맨 처음에 49인 이하라는 기준은 누가 세운 건지 저는 그게 먼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490명도 될 수 있는 거고 4,900명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 공모펀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모라는 게 뭐냐면은 예.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한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예. 그 제한이 있는데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이제 자유롭게 바뀌게 된 게 사실 이제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죠. 2015년 10월 달에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이 펀드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해서 바꾼 거예요. 그때 그리고 투자 한도를 내렸죠? 예, 투자 한도도 개인당 5억 원에서 1억 원을 내렸고, 예. 그리고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걸 공모펀드라고 하고, 사모펀드는 사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거, 그 사모펀드 이렇게 개인들이 구분하셔야 이렇게 돼. 모여서 돈을 예, 모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이나 기업이나 부동산 데 투자해서 운영하는 펀드가 사모펀드고요. 예. 공개적으로 하는 건 이제 공모펀드고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펀드에 들어간 사람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49명은요. 예. 원래 예전에 그 49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이제 이하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사모라고 해서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차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거기 들어가서 이게 다 찾는데요. 사실 한번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꼬리 밟히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게 무슨 그 개모임 하듯이 그렇죠. 어떤 그런 거네요, 이게.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네. 뒤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사고 난 게 이 라인 사모펀드하고 라인 옵티머스 외에도 디스커버리니 파펀딩 젠투 뭐 1년에 환매 죽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튀어나온 게 라임하고 옵티머스예요.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영한다고 운용사에 맡긴 겁니다. 그렇죠. 예. 라임 자산 운영, 옵티머스 자산 운영 맡겼더니만 그렇게 잘 맡아서 키워주세요 맡겼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 맡은 사람이 누구냐? 고양이였어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겼던 겁니다. 저는 지금 고양이가 되고 근데 생선 고양이가 맡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나요? 라임 사태가 뭐 1조 6천억 원 정도 규모고 옵티머스가 한 1조 원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라임은요 이전에 국내 사모펀드업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고요. 근데 작년 10월에 6,200억 원 환매 중단이 되니까 사람이 발칵 뒤집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용할 때 실수했나 그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방만한 운용, 수익률 불리기
이런 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피해자는 4,000명이 넘고 마찬가지 라인도 조단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지금 한참 시끄러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맞습니다. 예. 옥중 입장문 통해서 뭐 언론의 카드라식 토끼몰이 검찰의 짜맞추시기 수사 뭐 이거 더 조사해봐야죠. 이게 특검이든 아니 검찰 조사든 조사를 해봐야죠. 어쨌든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옵티머스는요 라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사건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옵티머스가 이게 더 심각하다 그러던데 이게 지금. 예. 이게 사실 옵티머스는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연 3%의 수익을 보장한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했고 네. 여기에 변호사가 뭐랄까 서류를 위조해요. 그리고 그래요? NH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이렇게 증권사 다니면서 우리 적격 심사 받았어요 하면서 유지한 소리를 내니까 이런 데서 속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라임은 속지 않았고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 배상이 되는데 옵티머스는 NH투자증권이나 뭐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서 네. 속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진실 공방인 중이죠? 진실 공방 중인 거죠 지금? 변호사가 위조 서류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그 진실 공방인 것은 속았다, 그렇지 않다, 뭐 이거는 이제 진실 공방 벌이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해놓고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해 왔고요. 펀드 돌려막기를 이용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사기죠.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에 이렇게 뭐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서 네. 라임 이야기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읽고 있는 기사 보면 옵티머스 얘기고 옵티머스 기사 읽다 보니까 라임 얘기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라임 먼저 말씀드릴게요. 라임에 등장하는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청와대 행정관 김모 행정관, 그 옵티머스에 등장하는 행정관 이모 행정관 여성, 변호사, 여성 다릅니다. 일단 라임에 등장한 김모 행정관은 뭐랄까 옵티머스의 그 김봉현 그 아까 문제가 됐던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고향 친구. 고향 친구예요? 네. 지금 면직 결정이 났는데 그 뭐 얘기로는 뭐 명령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저 라임의 김봉현이요? 예, 라임의 김봉현. 김봉현의 고향 친구가 김모 행정관이에요. 벌써부터 헷갈리죠, 막.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받고 추징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고향 친구라고 금감원에 있는 금감원의 그 조사 자료, 라임의 조사 자료를 빼돌려서 김봉현 씨한테 준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네. 범죄 맞죠. 그러니까 징역 5년이나 받은 거고요. 지금 그 옵티머스에 나오는 행정관은 이모 행정관 여성이고요, 변호사입니다. 근데 남편이 윤모 변호사로 옵티머스 자산 운영의 사내 이사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남편과 무관하게 이모 행정관은 이미 2012년 11월 대선 출마했던 문재인 캠프에 결합을 했습니다. 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뭐 지금 말 나오고 있는 강기정 뭐 전 정무수석 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2012년부터 결합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근무 시절에도 옵티머스 지분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 재직 시절 옵티머스 사무실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검찰발 보도라서 저는 잘 못 믿겠고요. 믿으실 분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 받은 바 있고 오는 23일 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라임의 김모 행정관, 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옵티머스의 이모 변호사, 행정관입니다. 전 행정관.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지금 최유한 평론가님.
뭐 이렇게 사모펀드 사고에 왜 자꾸 이렇게 뭐 정치인이라든지 금감원 관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거 그 예, 말씀드릴게요. 예, 2015년 10월 달에요. 예, 박근혜 정권이 창조경제 경제 활성화 이 차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 60억 원에서 20억 원을 낮추고 개인 투자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면서 개인들이 더 많이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더 확대를 했죠. 예, 확대를 했어요. 예, 너도 나도 운용사 만들고 막 들어갑니다. 예, 이때 물 만난 게 누구냐? 사기꾼들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졌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때 막 서류 위조,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위조 들고 막 쫓아다니기도 했고. 근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판매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NH 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이런 판매사와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운용사에 대해서 허술하게 규제 풀어주고 뒷북친 데가 어딥니까? 금융관리가 금융당국이거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거든요. 여기서 훈수 놔두고 있었어요. 사기꾼들은 정치인들을 활용할 줄 알고 팔 줄도 알아요. 그러면서 금융당국을 이용합니다. 금융당국이 과연 몰랐을까? 예, 규제 완화 이렇게 돈 많이 더 이렇게 모아서 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규제 완화 책임지지도 못할 규제 완화해서 지금 정부가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예. 요거 말씀만 드릴게요. 예, 설거지 표현 좋습니다. 예, 예, 말씀해 금감원 관계자 자꾸 튀어나오고 정치인 자꾸 튀어나오는 거요. 예, 예. 금감원,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자꾸 규제 완화해가지고 예. 책임이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은 저쪽으로 다 몰아놓고 금융관료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밑으로 그쪽이랑 거래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지금 시간이 점점 갈수록 뉴스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눈덩이처럼. 이거 얼마 더 커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거 특검 가자, 검찰 수사 보자, 아니면 공수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 이렇게 물밑으로 사실 금융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지적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고 예. 하여튼 반성해야 합니다. 이거 예. 지금 사모펀드 규제를 전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한도도 다시 5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너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진행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규제 조이자고 하잖아요. 예. 규제 조이자라고 하면 이제 언론에서 예. 세계는 다 규제 완화로 가는데 규제 조이자는 게 또 무슨 말이냐? 방송국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요. 아, 참 기가 막히네요. 예. 그렇죠.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 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아, 이게 참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피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개미 피해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네.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네.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진영 장관이 5억 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남들은 그 5억 그거 가지고 5억 그거 못 넣어요. 겁나서 어떻게 넣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넣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넣으니까 피해가 더 커지는 건데 예. 진영 장관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예. 규제 완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또 규제를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사건 터진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권 공방이고 지금 언론의 논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왜 규제를 완화했고 이 규제 완화 책임자가 누구이며 이거의 효과는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단 뭐 계속해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예. 좀 저희는 좀 주의 깊게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말고 또 연락 주세요. 예. 아니 오늘 오랜만에 연결돼서 그런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평론가님. 예, 제가 아무튼 다음 시간에 무조건 또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